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영원 입시 전문학원 영어과 강사 이지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설명회 문자 전송 20분 만에 전체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었고요. 최근에 저희 학원은 매 주마다 입시 전략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명회가 마감이 되는 것을 보니 시즌도 시즌이지만 그야말로 어머니들께서 고입과 대입에 대해서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함영원 영어 전문학원으로 시작하여 함 수학학원이 같이 하게 되었고, 이제는 고등학교 입시, 대학 입시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제갈공명과 같은 책사 김승민 소장님의 영입으로 그나마 그로 인해 함영원 입시전문학원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함영원 입시전문학원에서는 영어 수학의 최고 교육 서비스와 그리고 독보적인 입시 전략 서비스를 통해서 제주동 최강의 입시 전략 학원으로서 학부모님들에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일부 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사 김승민 소장님을 통해서 입시 전략에 관한 내용을 설명 들으시고요. 이분은 개포고 1타 강사 카리스마 그녀 정영아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 학원 100일 특강과 관련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그 후 김승민 소장님과 정영아 선생님 두 분이 올라오셔서 Q&A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순서는 대략 1시간 정도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학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 학교별 전문 선생님들께서 102호, 101호 그리고 상담실에 부스를 마련하셔서 어머님들의 개별적인 질의응답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김승림 소장님과 정영화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하셨다가 두 번째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Q&A 시간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각각 고등학교의 영어 시험에 대해서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영어 시험에 관련해서 충분히 질의응답 시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부 순서인 김승민 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고교 선택 지금 굉장히 많이 관심들 있으시고 그 다음에 입시가 바뀐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거냐, 어떻게 보면 이거 안 바뀌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도 많으신데요.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의 3년 동안 어떻게 살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승민이고요. 저는 고려대와 이화여대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지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선발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고3들을 가르쳐서 얘네들이 바뀌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내려와서 이제 중3들, 이 친구들이 서울대, 의대, 의대 면접 수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가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서 커온 친구들이구나, 고등에 이런 친구들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학생부 관리라거나 혹은 이제 외고 전사고 입시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화하는 입시 같은 경우에 너무나 이제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는 정말로 이제 우리의 1학년들이 입학을 했고 우린 그 다음 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수능은 그대로고 내신이 바뀐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변하지 않았다. 국영수 수능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강남 서초 지역에서는 이 수능 점수나 모의고사 점수들은요, 이 친구들의 약간 자존감이 되어요. 그래서 꼭 끝까지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들, 만약에 정시 파이터가 된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지켜주셔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 수능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강남 서초 지역 외에 전국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설명회들, 유튜브 설명회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우리의 강남 아이들, 우리의 대치동 아이들은 자존감이고요. 내가 학교 등급은 안 나오더라도 수능 등급은 나온다. 이걸로 3년 버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또 수능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수능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것들, 그 다음에 개정교육과정 이제 바뀌게 되면서 모든 등급들이 이제 다
모든 과목들이 등급화가 되었죠. 5등급제로. 예전에는 물투, 화투 이런 투 과목들은 ABC로 나와서 그 시간대들이 아이들이 조금 자습을 한다거나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등급을 다 챙겨야 되는 5등급제를 다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융합 과목들은 등급이 안 나온다고는 하나 융합 과목들은 대학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과목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심화 과목들을 많이 들어야 된다. 수시의 경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보셨을 거고 융합 과목들은 5등급이지만 석차 등급도 5등급 전문 교과가 이렇게 우리가 바뀌게 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을 한다. 등급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한 학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지금은 3학년 1학기 때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절대평가기 때문에 등급이 잘 안 바뀌었거든요. 이 친구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아이들이 좀 잘 잡고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충분히 3학년 1학기까지 우리가 해볼 만하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이제 과목들이 어떤 거냐 해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예를 들면 물원, 화원이라는 과목들이 이렇게 하나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세부 과목들로 두 학기로 이제 나눠져서 이렇게 수업들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대학에서 전공적합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친구가 그 과목에 얼마나 많은 열정이 있냐 관심이 있냐라고 평가하진 않고요. 우리나라는 관심과 열정에 대한 점수는 잘 없고 그 과목을 얼마나 많이 이수했고 성적이 얼마나 많이 좋으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수학, 과학을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은 게 1등급이냐 가 이제 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많이 듣고 많이 1등급인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쉽게 가는 방법은 없고요. 네, 그래서 약간 우리가 고교학점제에서 특목이라거나 자사고라거나 하는 학교들에서 열리는 과목들이 이런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생명, 고급 지구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수학도 요 전에 뭔가 기하, 선형대 수학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과목들이 열린 학교들이 자사고나 특목고나 고교학점제에서 있는 학교들인데요. 요런 학교들이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 그것도 맞는데요. 어떤 학교들은 이런 게 3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 열려야 되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과목 진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많은 정말 빠른 학교는 공통수학 1, 2가 1학년 1학기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대수 미적 한 학기에 하는 학교들 있고요. 근데 그런 학교에 내가 선행 없이 갔다라고 하면은 그 두 수학 과목들을 우리가 중간 기말을 쳐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들. 그때쯤에 이제 아이들이 나는 자퇴가 맞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정말로 이 친구들을 어르고 달려서 공부시키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의 고등학생들이. 네, 그래서 잘 지켜가야 되는 것들인데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전형이 있는데 강남 서초 친구들은 대부분 논술과 정시로 제일 많이 가고요. 예전에 수능이 80%인 시절도 있었는데 그 시절에도 강남은 20%로 정시로 대학을 갔었습니다. 한 5, 6년 전 이제 그때쯤에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강점이 있으나 교과랑 종합에서는 그다지 강점이 없다. 왜냐 내신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나 여기에서 잘 가는 학교들은요. 전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전교생의 편차가 좀 큰 학교 애들이 잘 갑니다. 그러면 정말로 인원수도 많고요. 독보적 1등 한 명 있는 학교가 잘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방이 굉장히 넓은 그런 학교 애들 잘 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강남 서초는 워낙에 균질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1을 몰빵해서 5학기 내내 1등이다. 그런 유니콘 같은 애들은 한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고 그렇게 잘 있지는 않아서 생각보다 이게 너무너무 치열하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전국 애들이랑 싸움이 얘네들이 이건 해볼 만한데? 라고 해서 트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더 유리하고 쉽다. 그게 아니라 이게 너무 치열하다 해서 선택을 하는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서울대 진학실적 이 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외대부고, 대원외고, 휘문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염두해야 될 거는 휘문고나 중동고나 단대부고 이런 학교들이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대학을 많이 가고 있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시에서는 오히려 서울대 공대를 갈 바에는 나는 의대 가겠다. 그냥 수시 안 쓰고 의대를 정시로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저는 서울대 공대니까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해도 될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그럼 서울대 의대 갈 만큼 아이들의 내신을 받고 공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우리가 쉽진 않고요.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는 그 학교에 한 100명에서 휘문 같은 경우 많은 학생들이 한 200명까지는 난 의대가 꿈이야.
이제 얘기하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시로 가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거의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외대부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고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수도권 의대를 간다 그러면 센 학교에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고 10명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안에 만약에 내가 못 들었다라고 하면 나 정시할래.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서울대를 수시로 가는 학교들은 강남 서초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없는데요. 서울대를 수시로 가는 학교들은요, 우리가 저 학교 가면 학생부를 되게 잘 써주나 보다가 아니라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은 학교들입니다. 수행평가 굉장히 많고요. 동아리 활동 굉장히 많고요. 토론이나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선택할 때도 이런 학교를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렇게 함께 하는 것들이 좀 즐거워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치동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나 그냥 시험 볼래, 그냥 학원 가서 문제 풀래, 그냥 수학 100점 맞으면 되지, 이런 거 왜 해야 돼?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시 챙기기가 어려운 지역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수시에 유리한 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시키는 게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잘 가는 것이지 학교 선생님들이 글 실력이 좋아서 잘 보내는 것들이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서울대 실적들은 서울대 의대 실적이었고요. 그래서 의대 실적에서는 중동고가 그래 정시 2명, 수시 2명. 정시는 그래 졸업생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졸업생들 그리고 우리가 졸업생들 제가 뒤에도 통계 조사하다가 매년 깜짝 놀라지만 재학생의 고3의 미진학 비율이 50% 넘어갔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5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고3들이 대학을 진학을 안 한 거죠. 네, 그런 친구들이 한 50%가 넘어가고 있고요. 단대보고, 휘문고, 숙명여고 가장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정시형 학교들, 그래서 우리의 친구들이 저는 중3 때부터 지금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4학년, 5학년 안 다니게 이렇게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요. 네, 서울대가 이제 대입전형 2028부터 어떻게 할 건지 개편했는데요. 지역균형은 우리는 해당 사항이 아니고 강남 지역 거의 지역균형 1.0은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간혹 지금 중동이나 이제 이렇게 해서 한 4-5명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근데 지규는 고대사가 아니고 보통은 일반 전형으로 많이들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관심 많은 우리가 요거는 수시 종합 사고 역량 평가들 이런 것들이고요. 교과 역량 평가가 이게 정시에 들어간다고 하는 교과 역량 평가인데요. 교과가 단순히 그냥 등급이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등급이 2등급, 3등급인데 서울대 못 가는 거 아니고요. 지금도 서울대는 교과평가를 정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휘문 중동이나 단대부고나 강남 지역 학생들이 정시 합격자가 그렇게 많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정시 파이터들, 그런 친구들 서울대 합격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아니고, 다만 지금 정시 파이터 서울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학교 공부 안 하고 정시 파이터 하는 친구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안 뽑겠다는 거여서 그런 친구들은 지금 그냥 내신 시험에서 그냥 한 줄로 찍고 자고, 근데 수능은 1등급이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서울대는 국고 사업을 진행하고요. 교육부와 여러 가지 우리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이나 공교육 강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울대는 이제 그렇게 반영은 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내신은 반영하겠다고 하나 연대 고대나 이제 다른 학교들이 따라갈 가능성은 조금 적고요. 그래서 서울대는 늘 그랬듯이 20년 전, 30년에 혼자 논술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혼자 한국사를 보고 있고 제2외국어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서울대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신이 그렇게 크게 커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고등학교 특목 자사 과고 영재 학교들이 이미 지원들을 다 하셨고 이미 결과들이 나온 거고, 외고 국제고 가야 되는 친구들, 자사고 일반고 가야 되는 친구들 조금 다르긴 할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할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의 성향을 좀 알아야 우리가 어떤 학교들을 가면 좋을까, 어디에서 조금 강점이 있을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과정형 학습자들은 조금 이제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꾸준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결과형 학습자들은 문제 풀어가지고 해결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저는 여기 약간 결과형 학습자들이 조금 우리의 대치동 친구들이 조금 더 가깝긴 한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전사고를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두 개를 다 갖추고 있는 학생들. 둘 중 하나 간에 둘 다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전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택을 고려하실 때 우리는 올해이니까 전사고 가야지 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협력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즐겁게 잘 해낼 수 있는 친구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과학 집중, 그러니까 영재고하고 가야 되는 정말 수학과학 이게 막 탐구를 해야 되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여러 자연 현상에 관심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문이과 융합한 친구들. 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의대가 좀 더 문이과 융합된 학문으로 이제 많이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약간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다 잘하는 친구들 이제 전사고, 과학고 영재학교 영어는 조금 못하더라도 수학 과학에 정말 특출난 친구들, 그리고 외국 국제고는 수학은 좀 아니지만 나는 이러한 인문학적인 지식이라거나 언어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 뭔가 특화는 하나씩 있는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문과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남에서 외고 가는 친구들이 문과 인원수 확보하려고 이제 많이들 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일반고 같은 경우는 요건 사실은 강남 일반고는 여기에 성실부족형으로 가긴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강남 일반고를 가기에는 조금 더 요렇게 섞여 있어서 전자사고 정도 친구들이 수시에서 살아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한 번씩 그냥 읽어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여기에서 우리가 자료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들, 고등학교 이제 편집포들도 있고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 이제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들, 제가 뒤에도 이제 자료는 있지만 혹시 그 외에 또 이제 집 근처에 학교들을 고민되실 때 여기 학교를 선택해 보시고 학교 인원수는 어떤지, 교과 편집표는 어떤지 이제 그런 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동아리는 어떻게 열려 있는지. 동아리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 친구들이 문과 쪽이 많은지 이과 쪽이 많은지 잘 보입니다. 예를 들면 문과 동아리가 하나도 없다. 그럼 이 학교는 그냥 전체가 다 이과랑 의대 준비한 애들. 의생명 탐구반이 1, 2, 3가 있어요. 그럼 이 학교 애들은 그냥 다 의대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1학년 그 동아리를 보시면요. 근데 문과가 뭐 모의유엔이라거나 이런 게 좀 깔려 있다. 그러면 여기 문과가 있구나. 네, 그렇게 해서 문이과 가실 때, 특히 요즘에는 문과 가실 때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남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치동 남고는 문과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만약에 거기 가서 내가 문과 학생부를 하고 싶다, 동아리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활동들이 우리가 차이가 있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이제 전사고 쓰는 친구들, 자소서 면접 쓰는 친구들인데요. 저희가 자소서는 이제 다음 주에 자소서만 가지고 제가 1시간 하는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대는 이제 이런 학생들을 계속 평가를 하겠다.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친구들은 조금 이제 이런 내가 인상 깊었던 책이 있고 내 인생 책이 있고 이제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있는 친구들, 내가 스스로 탐구해봤던 것 중에 재밌는 게 있었던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제일 유리하고요. 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 우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 하는데 고교학점제는 사실은 미수가 있는 게 제일 큰 지점이에요.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미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대치동의 단대부고, 휴문고 2, 3학년들이 내신 안 봐버리고 수행평가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페일이 나오는 게 고교학점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못한다. 그게 가장 크게 바뀌었다. 학교 입장에서는. 2, 3학년들 그냥 학교 수업 시간에 그냥 국어 문제집 풀고 수학 문제집 풀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안 되고요. 네, 서울대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서울대도. 네, 그래서 이수하기 위해 노력은 해야 된다. 최소 50점 이상은 받아라. 네, 그래서 지금 막 10몇 점 평균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강남 모 학교에 들을 보면은 1학년 때는 애들이 막 열심히 해요. 1학년이거든요. 1학년 때는 뭐 A 비율 막 45%, 뭐 E 비율이 거의 없죠. E 비율이 거의 없고 이제 2학기 올라가면서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2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막 수학 A가 11%밖에 안 나오고 이게 막 애들이 이제 공부를 조금씩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뭐 확통도 A 비율 1.2%. 우리 대치동 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E 비율이 73% 나오고 세계질이 E 비율이 73%. 네, 그다음에 여기 막 69% 이렇게 나오는 건 요건 진짜 공부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학에서도 그러는 거 어떻게 이거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라고 볼 수 있냐? 뭘로 학종을 뽑으라는 거냐? 니네 이러고 있지 않냐? 무슨 학교 생활을 평가하라는 거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지점들이거든요. 그래서 3학년으로 가면은 뭐 엄매도 수능 보지만 A가 17%, 화작 0%죠. 미적분도 A 7%밖에 안 되고 E가 51%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우리의 친구들. 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까지도 그래도 조금 챙겨야 된다. 이면 이제 페일이 나오니까 뭔가 부가적으로 학교에서 뭘 더 들어야 된다거나 보고서를 내야 된다거나 이제 그게 들어갈 거여서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지금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고3들의 현실들은 이렇고요. 수능만
약간 우리의 친구들 한탕으로 멋있게 잘 가는 거 되게 막 멋있어 하거든요. 특히 남학생들. 그렇지 않게끔 네, 주의를 잘 시켜주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평가드리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우리가 이제 그 인원수를 보시면 이제 1등급이 한 10%가 1등급이잖아요. 9등급제 중에서는 1, 2, 3, 4, 5 해서 여기가 5등급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여기까지가 이제 2등급이 되는 그냥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돼서 휘문이랑 숙명여고가 가장 인원수가 많은 학교인데요. 그러면은 1학년이 408명이어서 한 41명 정도가 이제 1등급이 돼서 한 10% 정도. 그래서 강남 대치 외에는 조금 약간 시험들이 예전만큼 까다롭진 않아진 것 같아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서 조금 이제 애들이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일단 대치의 그 유명한 학교들 외에 이제 특히나 올해는 제가 들었던 피드백들은 강제 배정됐던 친구들이 학교생활 제일 만족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의외로 다들 그냥 다들 원하지 않는 학교에 와서 기대가 별로 없었는지 아니면 원래 지원을 해서 이제 이렇게 갔던 친구들보다 약간 우리가 여기 시험이 생각보다 쉬운데요 선생님 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들이 많아서 되게 즐겁게 오히려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강제 배정을 막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아이들이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강남에 있는 학교들을 쭉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는데요. 제일 인원수가 많은 학교가 408명, 한 학년에 408명이 제일 많은 학교입니다. 14개 반으로 이제 숙명여고가 41명이 이제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휘문, 그 다음에 중동, 단대보고 경기여고도 굉장히 인원수 많습니다. 그 다음 진선보다 경기여고가 인원수 많아요. 그 다음에 경기고 생각보다 좀 적죠. 325명이고요. 그 다음에 중산고, 풍문고, 진선여고, 영동고, 은광여고, 개포고, 압구정고, 청담고, 세종고. 청담고는 이제 이전 계획이 있어서 아마 올해 신입생부터 이제 잠원동으로 학교를 다니게 될 거고요. 학교들 조금 그래도 잠원동에 학교가 가니까 조금 학교 성향이나 공부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있지만 일단 아직 아웃풋이 나오진 않은 학교여가지고 조금 그런 지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남녀공학들 중에 그래도 분반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은 반에 있진 않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지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 같은 경우에는 상문고가 인원수 가장 많습니다. 세화보다 상문이 더 많고요. 상문, 서울, 그 다음에 세화여고, 세화고, 서문여고, 동덕여고, 양재고, 서초고, 반포고, 언남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 여기 위로 몰려가지고 요 아래에 위치한 학교들에 간 친구들이 생각보다 학교 생활이 만족도가 올해 높다는 네, 지점들이 있고요. 선생님 저 1등급 받았어요 소식들이 들려오는 학교들 잘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요. 아까 그 공통수학 1, 2, 1학년 1학기 끝난 학교 세화여고입니다. 진서동명보다 수학 어렵습니다. 세화여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세화고 같은 경우 지금 노란색이 자사고인데 자사고들은 이제 교육과정들이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수학 그런데 의대에 관심이 있으니까 수학 과학을 굉장히 그 공동으로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거 빨리 빼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막 고급 뭐 이런 과목들이 2학년 2학기부터 싹 다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절대평가일 때의 장점은 그 친구들 계속 그냥 수능 공부했어요. 그냥 자습도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수능 공부도 시키시고 이렇게 해서 된 학교들이 있고요. 그래서 수학이랑 영어 난이도가 학교별로 조금 천차만별이어서 우리 친구 전략이라고 하기엔 또 좀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또 좀 덜 힘든 학교. 그거는 이제 집과 학교와 학원 간의 동선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항상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님들께 어떤 걸로 선택하면 좋을까? 동선.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대치면은 이제 대치에 있는 게 낫다. 아니면 또 아침에 출근길에 이제 라이딩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굉장히 힘드셨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9등급제, 5등급제 이렇게 변화할 거고, 요거는 뭐냐면요. 대치한 대치 중학교, 대치중은 아니고요.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의 A 비율입니다. 그러면은 국어 A 비율이 55.1%.
맞아. 영어가 66%, 수학이 47.1%, 과학이 73.7%입니다. 이게 90점부터 100점까지 인원수가 이런데 만약에 내가 90점이다 딱 그럼 요 선에 위치를 할 거고요. 그러면 요 선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3, 4, 5등급. 그래서 9등 실제로 이걸 추적을 해봐도 약간 그렇게 많이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너무 깜짝 놀라시고 너무 충격 받으시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우리는 일단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거구나. 그럼 이 학교에서 수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아니면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90점만을 저희 올해이니까 외대보고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면 뭐 이 동네 가서도 잘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가늠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이렇게 봤을 때 이 위치다. 77%면 여기는 4등급이고 5등급 4등급이면 여기가 하위에 조금 더 가깝죠. 네, 그리고 서울 시내 상위권의 수시대학은 당연히 요 앞에서 이미 원래도 끝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등급을 맞아야 돼요 라는 얘기들이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새롭나? 그 당연한 일이 그렇게 새로운 건가? 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수시는 여기서 끝났고 그래서 강남 기준으로는 보통은 한 학교에 10명 정도가 이제 의대로 해서 수시를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이 러프하게 그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수능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내신을 끝까지 우리가 챙기는 게 중요한 게 태도. 네. 그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점수를 내야 되는 시험에 점수를 내보는 그 경험들이 수능까지 쌓이는 거지 정말 그냥 내가 그 하루의 시험을 위해서 3년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약간 조금 허황되게 꿈을 꾸다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태도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나 이걸로 어차피 뭐 서울대 연대 못 가는데 뭐 하러 해가 아니라 조금 그 태도들을 갖추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등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당연히 이게 너무 많아졌다는데 일단 겪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이 될 것 같다가 안 되니까 또 약간 상실감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능 과목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학교 선택하실 때는 학생들 성향도 좀 봐주시고요. 수행을 좋아하고 즐기는 친구인지 아니면 수행 같은 거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인지 그리고 학원 면에서도 어떤 수학 뒤에 이제 공부에서도 말씀드리는데 뭐 수학 선행이라거나 국어라거나 영어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고등은요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정말 링 위에 세워서 자 싸워봐 한번 시작하고 싸워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중3 진짜 지금 우리가 한 100일 정도 남았다 이제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동안에 얘가 싸울 힘과 싸워서 넘어졌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좀 키워놓고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누워서 뻗어버리면 정말로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네. 고2 때 한 고등학생이 돼서 좋은 학교 갔는데 가서 이제 우울증이나 이제 이렇게 해서 힘든 경우들 그럼 어머니 아버님도 너무 힘드시고요. 학생도 너무 힘들고 저도 학생들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소가 누워버리면 못 끌고 간다 그러잖아요. 정말 누웠지 않게끔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조금 우리가 괜찮아. 이런 내신 한 번 잘 못 봤어. 다음에 잘 보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힘들을 좀 길러놔야 돼가지고 저는 정말 우리 이 친구들 링 위에 세우기 전에 조금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고 좀 동기부여 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100일 동안 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국영수 사과 여러 가지 해야 되죠. 네. 네. 그래서 국어는 어쨌든 수능 국어랑 내신 국어 다르지만 강남 서초 지역의 모든 과목들은 다 수능 이상입니다. 수능 정도는 어느 정도 수능은 이런 거구나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그 다음 게 우리가 대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수학은 아이들이 내가 수학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보다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내가 학원에서 테스트도 많이 받고 아니면 어떤 시험도 쳐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영어를 잘 몰라요, 애들이. 내가 영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고 내가 문법 아는 것 같은데 애들이 자꾸 중학교 영어 시험만 생각을 해요. 중학교 영어 시험 100점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님도 생각보다 그러실 때가 많고요. 수능 영어 했으니까 중학교 때도 A였으니까 라고 해서 하시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들어가서 제일 깜짝 놀라는 과목이 영어예요. 영어 수령, 영어도 뭐 토플도 115점 이렇게 나왔던 친구 있었는데 경기여고 갔는데 영어 5등급 떴어요. 그때부터는 실력과 성실과 뭐가 많이 붙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그리고 과학고 영재학교 준비했던 친구들 뭐 가면 내가 1등급 하겠지.
영어 국어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전교 등수가 떨어지면서 수시는 날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 되게 중요해요. 영어는 이따 저희 영어생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거길래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실 거고요. 이제 과학이랑 사회 같은 경우에 과학도 학교 편집표 보시고 2학년 1학기부터 추가목 들어오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학선을 하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1학년 동안 해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봐주시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랑 한국사도 말씀드리는데요. 얘네들의 기본적인 실력이 탄탄해야지 사회랑 한국사 암기할 시간이 있습니다. 영어랑 수학의 어떤 개념이랑 이런 것도 다시 확실히 해야 되는 타이밍이 생기면 사회가 한국사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챙길 수 있는 친구들은 국영수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 끝까지거든요. 1학년 1학기가. 정말로 제가 본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학교 진선이었고요. 네, 어려운 건 이제 어떻게 어려울 건지 상상이 되실 텐데 좀 약간 대학교 교양시험 막 객관식 시험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5개 선지 근데 모든 게 다 연도예요. 네, 그래서 한 34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험이 있어서 근데 그 암기를 하고 있으려면 요거는 조금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것까지 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공부를 단순히 그냥 암기가 아니라 조금 이제 이런 것들도 키워 나가면서 공부를 지금은 조금 고등형으로 좀 성숙한 공부를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고등 내신이 해결이 됐다. 중등은 조금 더 그냥 암기에 가까운 시험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동안 채워야 될 게 이제 국영수가도 마찬가지인데요. 학습 습관, 태도. 그리고 어머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면 굉장히 깜짝 놀라시는 게 우리 아이들의 고2 때의 생활이요. 중2 때랑 제일 비슷해요. 정말로 놀랍게도 이 친구들이 그래서 고2 때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고등학생 되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다. 혹은 아니면 좀 달라질 줄 수능이 다가오는데 이제 고2 때 이제 부랴부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학습 습관이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이제 다지면서 본인 중요도를 알고 가야지 고2 때 안 퍼지고요. 게임 안 하고요. 어디 학원 가고요. 네, 학교를 갑니다. 학원 안 가고 학교 안 가는 친구들 때문에 지금 고2들의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래서 교과 참여랑 비교과 이제 이런 것도 중학교 때 우리가 해봐야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수행도 열심히 하는 것들. 그다음에 디지털 기기 관리 능력 지금 무엇보다 우리 10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된 것 같아요. 디지털 기기 내가 손에서 놓을 수 있는지,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끝까지 통제할 수 있는 한까지 계속 해주시고요. 네, 자율에 맡기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모 학교에서 매점에서 돈 받고 풀어주는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풀어냅니다, 이 친구들이. 네,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한까지는 계속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이 능력들 열심히 우리 고교학점제 막 어머니가 설계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은 막 학교에서 그러고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부모님들과의 어떤 이런 소통이 되는 친구들이 그래도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저희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가 어렵고 어떤 도움이 필요해라고 SOS를 쳐야 그 다음에 이제 도입이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문 닫고 이제 이러고 있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제 모르실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소통들을 좀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이 친구가 다시 성장을 해내더라.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네, 졸업생의 진로 현황 기타 54%입니다. 대학 진학 41.5%요. 네. 휘문고고요. 네. 그래서 네, 휘문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이 이제 많이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들이 저는 이제 재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3년 열심히 살고 나서 해야 되거든요. 정말 난 어차피 재수니까를 이제 고2, 고3 때를 그러고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타이트하게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3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되실 거고요. 네, 3년 동안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막 부상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애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로 그냥 누워버렸을 때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컨설턴트도 아니고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말고 이 친구들이 어쨌든 고등학교를 선택할 거고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학교를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괜찮다는 것들 갖고 계셔야지. 안 그러면 이 친구들도 그게 자꾸 머릿속에 있으면서 나 그 학교 못 갔으니까 망한 거야. 1등급 아니니까 난 망한 거야. 이거를 달고 살면은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아이들을 바꾸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고등학교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다른 학교 가도 괜찮아. 라는 마음들 어머니들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 그래야 아이들이 조금 뭔가 미스가 있거나 실수가 있어도 다시 일어나고요. 다시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함영원에서 입시소장 맡고 있고 학습 역량이나 학습 전략은 이 친구들 국영수 조금 진단을 하고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아니면 선행이 그냥 나간 건지 아니면 제대로 나간 건지 더 해도 될지 아니면 스탑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고입대입 같은 경우 문과, 이과, 메디컬 어떤 진로를 선택하면 좋을지 이거는 중3 겨울방학 때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학생부를 챙겨야 될 때 1학년 올라가자마자부터 동아리 보고서 내라 그러고 독서 보고서 내라 그러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줄기가 없으면 정말 그냥 막 낱낱이 흩어져 있는 이제 학생부가 돼서 얘는 뭘 말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나중에 학생부가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학원 쪽이나 이제 이메일이나 이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기말 끝나고 가장 바쁜 친구는 이제 전사고랑 이제 외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자소서 면접 준비하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생 모드로 좀 성숙하게 이제 중학생이 아니라 그래서 겨울 방학 때 마지막이라고 여행 가시지 마시고요. 고등 이후에 저는 우리 3년 동안 정말 지금 바짝 달려서 지금 우리가 달리는 지금 겨울 방학 때 공부한 힘으로 3년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고3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도 중3 때 한 걸 여태까지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지금 3개월 아니면은 고3 이후에 1년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3개월 하고 있을 때 그냥 시켜주시면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이후로는 제가 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학교 선택하실 때 가장 주의할 거 저 학교 영어 우리 아이가 풀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런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등수에 정말로 많이 큰 영향을 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과목을 이제 저희 정영아 선생님께서 설명을 주실 거고 이후에 제가 다시 올라와서 또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영원에서 영어 강의하고 있는 정영아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앞서서 소장님께서 너무 훌륭하게 또 전문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또 영어 강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설명에는요. 일단 첫 번째 강남 8학군 영어 내신 추이 어떤지 트렌드는 어떤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별 내신 특성 당연히 궁금하시죠. 특히나 이제 경기여고 숙명여고 어머니들 되게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비고일 시점에서 지금 영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를 타겟팅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함영원 예비고일 어떤 특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Q&A를 받고 설명회를 마치는 방향으로 설명회를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남 8학군 내신 추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챗GPT의 등장입니다. 일단은 원래는 챗GPT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는 문장을 정말 변형할 때 한 땀 한 땀 정말 정성과 이제 노력을 써서 해야 됐다면 지금은 이제 정말 명령만 잘 넣잖아요.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당연히 챗GPT 이용 안 하실 이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중학교 시험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제가 중1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포 중1 이번에 시험 봤잖아요. 거기서 이제 변형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원중 당연히 나오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챗GPT로 인해서 변형 지문이 더 확대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5년 전까지만 해도 문법 비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독해랑 비등비등했어요. 근데 이제 3년 전부터 문법 비중이 약간 줄더니 이제 숙명 빼고는 이제 독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는 정말 별표를 왕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양문 완성이 이제 나왔는데 요양문 완성이 정말 대치동에서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고에서도 당연히 나오고요. 개포고 2학년은 거의 한 10문제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은광여고, 뭐 진선여고, 숙명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요 요양문 완성에 대해서 특히나 좀 이게 신경을 써주시고 독해를 풀리실 때 좀 이렇게 긴 글을 좀 압축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럼 첫 번째는 챗GPT로 도대체 지문을 어떻게 번역하냐. 이거 개포고 문제거든요. 왼쪽이 저 학교에서 배운 원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변형이 됐고요. 빨간색이 전부 다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새로운 지문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기가 탄탄한 애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잘 풀어냅니다. 근데 기본기가 약하잖아요. 앞쪽에서 단어에서부터 어버버버 거립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변형이 됐으면 애들이 일단 처음에 멘붕으로 시작을 해요. 글 안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 2등급 이제 보내야 돼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많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양문 완성은 이제 이런 유형인데요. 일단은 긴 글을 보고, 일단 이마저도 변형이 되겠죠. 긴 글을 보고 일단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장 속에서 들어갈 단어까지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오면 다행이죠. 그냥 어휘만 그냥 잘 알면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개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여기 1학년 문제고요. 1학년 문제는 그래도 어머니께서 지금 헉하신데 1학년 문제는 그래도 귀여운 편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한 슬라이드 더 이제 넘기시면 이제 2학년 문제가 나오는데 왼쪽이 이제 은광여고 문제입니다. 은광여고는 요양문 완성이 에세이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후반부 두 개는 이제 개포고 2학년 문제, 올해 방금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문제를 제가 따끈따끈하게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요양문 완성을 합니다. 제가 살짝 움직일게요. 그래서 지문을 완성하고 여기 요양문을 쓰고 이 지문 이제 요약해서 여기 요양문 쓰고 이 지문 요약해서 여기 요양문 쓰고 이 지문 요약해서 여기 요양문 써야 됩니다. 네 문제 가잖아요. 한 문제예요.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고 내가 이걸 다 맞췄을 때 얻어갈 수 있는 점수는 4점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2분 내로 풀어야 됩니다. 2분 내로 풀어야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문제를 푸는 것 같지만 사실 한 문제입니다. 이걸 2분 컷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개포고 2학년 중에 이제 1등급을 결정짓는 문제가 딱 2개가 나왔는데요. 일단 요양문 완성에서 당연히 나왔고요. 일단 왼쪽을 보시면 원문이고요. 오른쪽은 원문과 매우 다릅니다. 변형이 다 됐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단 선생님이 변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문법 테마 하나를 추가하십니다. 그래서 otherwise가 추가가 됐어요. 그럼 이제 otherwise를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당연히 지문에 없으니까 애들이 그냥 간과하기 쉽잖아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알아야 돼요. 그래도 8방 민이 돼야 됩니다. 그래도 otherwise 하면 척하면 척 알아야 돼요. 그래서 otherwise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현실과 다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가정법을 떠올려야 돼요. 그럼 그냥 일반적인 가정법이 아니에요. 지금 조건을 보시면 뭐 for도 있고 it이 있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고군분투한 흔적이 지금 있어서 마음이 아픈데 지금 뭐 significant도 있고 막 있어요. if it were not for입니다. 가정법 일반 구문이 아니라 특수 구문이에요. 이것까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학원 많이 다니는 친구들은 otherwise만 가정법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7-2를 보시면 지금 단어 중에서 푸른이 나와 있어요. 어머니 푸른 주스는 아시죠? 푸른이 나와 있는데 푸른이 사실 말린 자두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챗GPT용 단어예요, 어머니. 챗GPT로 변형을 하면 되게 생소한 단어, 챗GPT식 단어를 많이 이제 챗GPT가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푸른이 이제 명사로 알고 있잖아요. 말린 자두. 근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일단 이걸 해석을 해야지 위에 있는 칸을 채울 수가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일단 푸른을 열심히 추론해봅니다. 일단 말린 자두로 추론을 해야 돼요. 일단 말린 자두? 엄마가 뭔가 내가 변비가 있었을 때 푸른을 주셨잖아. 배설하다구나. 배설하다. 응가를 하다. 그러면 the brain actively prunes? 뇌가 이제 설사를 합니까? 배설을 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효율적으로 뭔가를 사용하다 아니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아셔야 돼요. 챗GPT가 잘 사용하는 그 단어까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은 능률보가나 뭐 워드마스 하이스 잘 쓰는 그 시중 책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제부터 학원님에 더 의존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까지 다 대비를 해드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 집중해 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보기 보시면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지금 한숨 쉬시면 안 됩니다. 아직 한숨 쉬실 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푸른 여기까지 가셨죠? 여기까지 가셨으면 이제 보기를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갈 거를 이제 추론을 해야 돼요. 그럼 효과적으로 뭔가를 처리하다, 뭔가를 이제 다 불필요한 걸 쳐내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retain이 보입니다. retain. 학교에서 설명 절대 안 합니다. retain이 동사로 쓰입니다. 그럼 보유하다, 유지하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애들이. 왜냐면 능률보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retain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갈 거는 또 명사형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retain 명사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 애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 retainment로 많이 써서 많이 틀려요. 근데 retain의 명사형은 retention입니다. retention이 완전 달라요. retainment가 아니에요. 그리고 좀 센스가 있는 애들은 그래도 동명사를 좀 배웠어요. 그래서 retaining으로 막 썼어요. 근데 점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어휘가 탄탄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도 심지어는 이것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평소에 잘 어휘 실력 탄탄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휘를 품사별로 외우셔야 돼요.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좋고요. 그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2개 있다 그랬잖아요. 1등급을 결정짓는 게 방금이 이제 한 문제였고, 자 하나는 이제 요건데 이건 좀 길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빈칸에 들어갈 게 이제 간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무지, 뭐 간과 무시,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무시랑 관련된 단어가 없어 보여요. 근데 뭔가 이제 오버사이트, 뭔가 내가 못 보던 단어인데 약간 좀 뭔가 친숙한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 또 추론을 합니다. 머리는 또 좋으니까. 그래서 오버사이트 보면 이제 oversee를 떠올려요. 보통 애들이 잘 외운 애들은 이게 감독하다예요. 근데 감독하다는 이 자리에 들어갈 게 아니거든요. 감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뭐가 들어가냐면 무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웃긴 게 요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overlook 있죠. 요거의 명사형이 oversight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아셔야 돼요. 어휘. 예, 그래서 어휘를 좀 이렇게 품사별로 나눠서 외우는 거 꼭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파생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 좀 아이들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렇게 지금부터 어휘 탄탄하게 쌓아둬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학년 시험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2학년은 악랄하고 괴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고2가 되면요 어머님들 정말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고2가 되면요 영어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건 정말 호사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개포고 2학년도 지금 마감인데 사실 그 마감 친 그 인원수에서 실제 출석률은 대여섯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나머지는 이제 수학이나 뭐 국어에 집중을 하고 대여섯 명은 그나마 전교 1, 2, 3등을 다툰 애들인데 내가 1등을 꼭 잡아야 돼. 그런 애들만 옵니다. 그럼 제가 나머지 애들한테 물어요. 아니 학원비 안 깎여 왜 다니냐. 자료는 받아야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학년 때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양보해도 1학년 기말까지만, 2학기 기말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고교별 1등급 커트라인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세종고는 1등급 고 94점이고요. 개포고도 낮네요. 86점. 그 다음에 중동고가 96점인데요. 이렇게 높은 컷 있죠. 커트라인이 높은 학교들은 하나만 틀려도 2등급으로 훅훅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개포고가 지금 좀 슬프네요. 86점인데 이건 저희 아이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 시험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개포고도 장점이 있습니다.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따라주는 애들이 확실한 학교잖아요. 그래서 두세 개 실수해도 1등급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중대고고 같은 경우도 1등급 85점이었고요. 경교고 91점. 당연히 숙명여고는 높습니다. 숙명여고는 시험이 어렵든 쉽든 높아요. 일컷이. 그래서 정말 괴랄한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정말 피 터지게 경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숙명여고는 항상 컷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양재고입니다. 1등급과 87점이고요. 진선여고 83점, 단대고 97.5인데요. 단대고가 어머니들 잘못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내 아들이 문과 과목이 약하다, 국어, 영어 약하다, 그래서 남고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단대국어 어떠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안 돼요, 어머니. 단대국어는 영어까지 잘하는 괴물들이 갑니다. 정말. 그래서 내 아이가 정말 남자지만 팔방미인형이다. 단대고 추천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머니 좀 다른 대안책을 생각해 주시고요. 개포고도 좀 괜찮습니다. 대비를 잘하면 제가 다 대비를 해드리니까 문법도 한 문제 나옵니다. 내 아이 좀 외국에 살아가지고 문법이 약한데 개포고 환영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학군 내신 문제 특성을 좀 학교별로 보실 텐데요. 일단 숙명여고입니다. 숙명여고는 요게 이제 시그니처 문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법 비중이 낮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숙명여고는 여전히 높습니다. 문법 문제 많이 나오고요. 문법 문제 시그니처 문제인데 일단 한 선지단 긴 호흡의 문제가 2가지씩 이렇게 깔립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 맞아도 다른 문장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다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두 고르기가 정말 루틴이에요. 모두 고르기, 뭐 개수 고르기 이런 것들 파티고, 당연히 여자아이들이고 얼마나 악착같겠어요. 이런 것들 다 맞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경기영어 이제 시험 스타일이고요. 경기영어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추론 문제는 숙명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A부터 지금 Z인가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I까지인가요? 요까지 지금 저 글을 읽고 이 중에서 옳은 거를 찾아서 개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추론 문제입니다. 사실 확인이 아니라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악랄합니다. 그래서 저 글을 이제 또 읽고 찍으시는데 A부터 이제 H까지 또 옳고 가늠을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서 개수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아주 악랄하죠. 예. 그래서 추론 문제가 좀 악랄하다. 근데 내 아이가 좀 독해는 진짜 탄탄하다. 독해는 진짜 수능 그냥 백백백이다. 경기고 괜찮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개포고인데요. 개포고는 지금 빨간색이 전부 다 변형이에요. 그래서 좀 되게 부끄러운데 뭐 학교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예. 그래서 원래 지문과 굉장히 변형돼서 나오고요. 그러면 또 이제 어머니들 질문을 하시겠죠. 이렇게 변형되면 어떻게 대비해요? 제가 있잖아요. 네, 한번 써주시고 붙으시면 제가 그때는 또 노하우를 또 알려주니까 학생들에게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한번 참고만 해주시고 그다음 서술형이 좀 이렇게 그 공립이다 보니까 시그니처 문제가 없어요. 원래는 있었거든요. 한 5, 6년 전에는 있었어요. 항상 그 독해 막 여러 개 무더기로 내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지고요. 선생님 바뀔 때마다 시험 문제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 동네 강사들이 제일 피하는 학교가 개포고예요. 근데 제가 개포고를 왜 하냐면 제가 개포고를 나왔거든요. 원장님이 저한테만 바뀌십니다. 예, 그래서 좀 괴랄하고 좀 특성이 없기 때문에 좀 대비가 많이 힘들다 혼자서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대부고는 좀 시험이 쉬운 편입니다. 근데 역시나 빨간색 지금 변형된 부분 표시해놨는데요. 변형 문제 없진 않고요. 더 많아질 추세입니다. 자, 그다음에 중대보고 영어 시험 스타일 당연히 요약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중대보고 인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중대보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긴 글을 압축하는 그 연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풍문고는 사실 이제 요약문이 뭐 주긴 한데 사실 풍문고는 다른 학교보다 시험이 쉬워요. 영어가. 그러니까 시험이 쉽다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 대비 쉬워요. 그래서 풍문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지금 하시던 것처럼 학원에 의존하셔서 좀 이렇게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실수하지 않는 거래요. 풍문고 선생님 말에 따르면 그래서 컷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험이 쉬우면 컷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또 잘하는 친구들이 노려서 지방에서 많이 옵니다. 화산중 이런 데서 예,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제 만만하진 않은 학교다. 시험이 쉽기 때문에 좀 커트라인이 높다. 그래서 하나라도 실수하면 나락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부 영어 시험에서는 센스, 뭐 속도, 어법, 어휘, 문해력이 핵심인데요. 일단 센스는요. 그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 이 강사가 이 문제를 냈을까?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왜 이거 나한테 물어볼까? 이거 먼저 일단 파악해야 되고 속도는 당연히 빨리 읽어야 되고 근데 문해력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이 어떻게 문해력을 가늠하나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3 수능 있잖아요. 수능 영어 지문. 그거 답지를 보면 한국말은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걸 읽어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거 이문내로 요약 못하면 문해력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말을 읽었을 때 요약이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엄마. 그건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 문해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문해력의 문제는 죄송하지만 집을 팔아도 안 됩니다. 안 될 거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아이 독해 안 된다? 지금 빨리 강좌 등록하세요. 정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핵심이 해결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많이 이제 상담 전화가 들어오는 대목인데 선생님 저 영어 중요한 거 알겠고요. 일단 그 수학이 지금 너무 안 돼요. 수학 대학 보내주잖아요. 수학 너무 안 돼요. 영어 조금 한 달만이라도 놔도 되겠죠? 아니요 어머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고2, 고3 되면 수학이랑 국어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대학 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는 고2가 되는 순간 그냥 학원에 자료만 받으러 가야 돼요. 그게 아이디어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첫 번째 챗GPT 사용으로 지문 변형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새로운 이제 독해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문해력이 이제 핵심인데 문해력은 금방 안 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챗GPT 용 아까 풀은 보셨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학원에 좀 의존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그 챗GPT 용 이제 단어들도 저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외우기 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너무 중요한데요. 그 중등부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이 적으면 2지문, 많으면 뭐 외부 지문 끌어모아도 한 10지문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고등부가 되면요. 적으면 40지문, 많으면 은광 같은 경우는 70지문 넘어가잖아요. 풍문도 그렇고 75지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수업이 보통 이 동네에는 주 1회만 깔리거든요. 어머니들이 수학에 집중하기 때문에 영어가 많이 안 깔려요. 월화수목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주 1회만 하면
70에서 75지문을 주 1회로 3시간 만에 4시간 만에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수업당 다뤄야 되는 지문이 거의 10개에서 12개예요. 저도 이제 매번 12개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등부 수업처럼 얘들아 현재 완료 뭐야? have pp잖아. 그거 언제 써?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못 해요. 어떻게 하냐? 과거 시 통지부터 나왔다. 현재 완료 되냐 안 되냐? 안 돼. 바로 넘어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치 같은 경우에도 부정어법 나왔네? 문제 왔어. 어떻게 해야 돼? 애들이 도치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넘어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때 내 아이만 도치가 뭐예요? 아니면 통제부사 뭔데요? 이러는 순간 1등급과 멀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때부터 이제 다시 물론 이제 모르면 클리닉 와서 이제 막 이렇게 쪼아대면서 하긴 하지만 이제 그럴 시간에 1등급 애들은 또 변형 문제를 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쭉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수학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김승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전교권 대부분 이제 수학은 잘한다. 특히나 이제 잠깐 그 의대 정원이 됐잖아요. 잠깐. 근데 그때 수학을 너무 이게 탄탄하게 대비해서 그런지 올해 특히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은 대부분 잘합니다. 전교권은. 근데 이제 그 전교권 중에서 1등급 이제 중에서도 1, 2, 3등을 이제 단정 짓는 거는 영어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개포고 2학년 중에 내신 전교 1등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전교 1등이 둘 다 이제 제 밑에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거 모아놓는 거 아니고 불러놓고 제가 이번 주에 설명을 한다. 니네 어떻게 나도 못한 그런 전교권에 들었니? 좀 비법을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수학이죠 쌤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 수학 잘하면 뭐 대학 잘 가는 거 모르니? 내가 뭐 몰라서 묻니? 다른 거 좀 내놔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건 있대요. 영어를 지금 중3 때 사실 다 놓잖아요. 특히 이과형 학생들은 좀 다 놓잖아요. 근데 그때 영어를 하면 영어까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전교 1, 2, 3등을 노려서 미치대 쉽게 갈 수 있대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아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탄탄하게 영어 잡아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도 그 두 친구가 선생님 설명에 그 PPT 너무 빈약하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를 안 했다가 나락으로 가는 길을 이제 제목으로 이거를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교가 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PPT에 실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3월에 개강을 합니다. 3월에 개강을 하면 3월 모의고사는 사실 쉽잖아요. 고1 모의고사 쉽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진짜 적어도 2등급은 나와요. 정말 절대평가니까. 그럼 이제 3월에 보면 어느 정도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뭐야 영어는 날 버리지 않았잖아. 수학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수학에 열심히 몰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6모 때 당연히 성적이 좀 떨어져요. 그럼 큰일 났다. 나 진짜 이제 큰일 났구나 하면서 공부를 좀 해요. 그럼 이제 또 구모 때 어때요? 좀 괜찮아요 성적이. 그럼 이제 구모 때 어때요? 옛날에 이제 전적이 있어요. 많이 망한 전적이 있으니까 아예 놓지 못해요. 그럼 약간 놓습니다. 약간 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등급이 아니라 1등급에 가까운 2등급 88점, 89점 찍고 의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룰이래요. 걔네 말로는. 그래서 지금 영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일단 단어 같은 경우에는 파생어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양문 완성이 너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특히 이제 어휘를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변형을 하는 어떠한 조건을 많이 넣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를 품사별로 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특히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요. 그리고 맞았어요. 그럼 그건 절대 안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가 알고 푼 거 아니에요. 근데 찍어서 맞은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긴 글을 무조건 구조화를 시켜요. 무조건 구조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딱 때려놓고 죄송해요. 때려놓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정리를 하고 죄송해요.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예시가 있잖아요. 그 예시가 어떻게 결과를 뒷받침해 주는지까지 다 쓰게 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압축하게 해요. 요약 문 완성처럼 요지 완성해라. 영어는 힘드니까 한국말이라도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사실 저희가 푸는 문제 수는 적어요. 문항수는 적어요. 한 일주일에 한 10문제, 12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대신에 그거를 완전히 속된 말 한 번만 쓰겠습니다. 조져버립니다. 그 지문을.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가져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꼭 답지를 참고해서라도 구조화 꼭 시키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법 서술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많이 약하시다면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법은 정말 특강 2번 들으면 그냥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술형은 절대로 돌에서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정말 지금부터 빡세게 해야 돼요. 그래서 화이트 라벨이나 이런 시중교재 좋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셔서 틀린 거 계속 그 스트럭처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듣기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네가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나도 듣기는 틀리면 안 돼. 지진이 나잖아. 그러면 들어야 돼 일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지진이 안 나도 틀려요. 정말
평화로운 상황에서도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가 듣기가 하나라도 틀린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2세트 정도는 꼭 들어주셔서 감을 좀 유지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단어 암기는 뭐 무조건 많이 다다익선 양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해 연습 무조건 구조화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 어법 이런 것들이고 뭐 준동사나 뭐 분사나 관계사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고등부가 되면 이제 그런 뭐라 그러죠? 중등부 문법이 많이 안 나와요. 뭐 현재 완료 용법 같은 그런 거 안 됩니다. 투부정사 용법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런 거 안 나오고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준동사라든지 가정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분사, 준동사 개념, 뭐 분동사 개념 구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이제 2-3바퀴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듣기 같은 경우에는 주 2세트씩 꼭 풀리셔야 되고 서술형은 무조건 잘 나오는 구문이 있어요. 뭐 소대 구문이라든지 아니면 나런티어 그런 구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 20개만 이제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영어는 정말 그 과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섹션이 많기 때문에 뭐 듣기도 챙겨야 되고 서술형도 챙겨야 되고 뭐 이거 다 어떻게 하나요? 한 번에 챙겨주는 학원 없나요? 왜 없겠어요 어머니. 여기 학원입니다. 여기 학원이에요. 저희 한번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영원하고 예비고1 프로그램이 지금 시즌2가 곧 개강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시즌1은 뒷금 쳐 있는 이유가 8월에 개강을 해서 지금 거의 종강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시즌2는 11월 10일부터 다시 개강을 하고요. 저희 이제 시즌2의 특징은 독해랑 서술형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다룬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시즌1하고 시즌2하고 연관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연계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즌1을 안 들으셔도 시즌2를 들으실 수 있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독해랑 서술형이 지금 강조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어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법의 비중을 줄인다는 거지 어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정기 테스트가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또 정기 테스트가 있고 12월 말 그 다음에 1월 말 해서 총 3회 남았습니다. 1회차는 이미 치렀고요. 그래서 이 동네 기출문제 전부 다 깔아놓고 아이들 풀게 시키고 그 다음에 함영원 내에서 자신의 아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비고1 커리큘럼 잠깐만 이렇게 설명을 또 해드리면 어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물이 나도록 시킵니다. 내신 빈출 어법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뭐 준동사라든지 그런 것들, 분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관계사 그런 것들 정말 진절머리가 나도록 시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술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건부 영장. 조건부 영장은 조건에 맞게 이제 영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영장 계속 시키고 요약문 완성 필수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주제 및 함축 의미 추론 이런 것들 이제 개포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요거를 이제 한다고 해서 안 좋을 게 없거든요. 객관식으로든 어쨌든 주제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챗GPT로 변형된 지문 훈련 이제 시즌 2부터 저는 이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순녀의 문제도 당연히 풀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단어는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어 뭐 다 중요한데 외화문 완성 때문에 파생어 그다음에 어형 변형을 대비해서 품사별로 외우는 거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이제 커리큘럼인데 사실 지금 예비고1 시즌 그 다른 학원에서도 설명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커리큘럼 많아요. 다 보면 기출 다 풀린대요. 그리고 관리한대요. 그런 것들 막 내세우면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뭐 사실 광고의 일종이고. 그래서 많이 하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다른 학원보다 프로그램은 약간 괜찮습니다. 근데 강사진은요.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다른 학원보다 뛰어납니다. 일단 첫 번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예비고1 전 타임 전 강사가 지금 현재 고등부 내신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뭐 다른 학원에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학원에 있어봤고 하는데 예비고1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 고등부를 담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이 이제 리뷰 테스트를 보잖아요. 뭐 자신들이 보여주기도 하고 뭐 애들이 이제 갖고 오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정말 그 문법 포인트가 이 고등부 포인트가 아닌데 정말 중등부 포인트를 잡고 애를 막 다그치고 못한다고 막 찍고 그런 퍼포먼스 하고 막 그런 걸 보고 제가 저 사람 뭐 하나 싶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사활을 걸어야 될 때잖아요. 내 새끼. 그렇잖아요. 내 새끼 지금 중요한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명하기만 한 선생님 말고요. 그냥 관리 잘해주고 그 다음에 고등부를 지금 꼭 맡고 있는 선생님한테 자신 맡겨주세요.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하는 척이 아니라 제대로 된 관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관리하면 또 함영원이잖아요. 다른 학원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학원에서는 그 텍스팅 어머님들께 텍스팅하거나 어머님들께 상담 전화를 많이 드리는 게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근데 저는 그게 관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관리는 애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럴 시간에
애를 한 번만 더 쓸게요. 조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애가 될 때까지 계속 트레이닝하고 집에 가기 전까지 계단에서 붙잡아서 소대꿈을 영작시키고 가요. 그래서 그 정도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댁에 가셔서 자녀분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하명은 어때? 그냥 하명은 그냥 얘기해보세요. 그럼 애들이 일단 쌤들 빡세. 무서워 쌤. 그리고 들어가면 못 나와. 거기 하명은 등대대잖아. 나 못 나온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웃긴 건 제가 처음에 입사를 하고 나서 강의실을 둘러봤거든요. 강의실을 둘러봤는데 전부 다 교실이 아니라 자습실에 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이거 뭘까요? 아니요. 하명은 폭파 버튼이요. 폭파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누르면 폭파시키게끔. 근데 교실에는 없어요. 왜 그렇게요? 선생님들이 무서우니까. 그리고 있으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제 자습실에는 그게 있어요. 어느 정도로 이제 저희가 아이들 계속 오래 남겨두고 진절머리나게 훈련시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근데 마지막은 엄격한 강사 선발 절차인데, 저도 이제 뭐 많이 봤겠죠. 여기 하명원 입사 전에도 뭐 여러 군데 뭐 지원도 해보고 했는데, 시험을 이제 5단계까지 보고 그 다음에 원장님 면접 1대1로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그쪽 6차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의심스러웠나 봐요, 제가. 그래서 원장님께서 합격이라고 해놓고 한 번 더 부르셨어요. 의심이 된다면서. 제가 의심된다고. 그래서 한 번 더 부르시고 총 7자까지 저는 이제 보고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장님 밖에 안 계시죠? 예. 저 너무 힘들었어요. 저 너무 힘들었고 진짜 일주일에 잠을 안 자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입사 준비할 때가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까다롭고 엄격하게 뽑으십니다. 정말. 그리고 그렇게 까다롭게 선별된 강사들이 이렇게 11월부터 예비고일반을 열고요. 그 다음에 2월부터는 프리 내신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내신반이 결론적으로 3월까지 계속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한 장 찍어주셨다가 나중에 이제 2월부터 저희 설명회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하셨다가 나중에도 설명회 정보 받으시길 바라고. 예. 그래서 한번 바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머니들의 자녀분들이 어떤 학교에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내 아이가 갈 학교의 1등급 절반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영어가 이미 완전 학습이 제대로 될 대로 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50%의 내 아이의 이름을 올릴지는 어머니들께 달려 있습니다. 괜히 대형강의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관리 못 받아서 수강료 낭비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학원에서 관리 제대로 받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 정말 예비고일 시즌2 준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희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만 주시면 절대 후회할 일 없도록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지도하고 또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